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6조 유치와 예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입되는 물품을 세관에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 자체에서 우리 어떤 휴대폰 같은 것들을 이제 맡아두는 겁니다. 요건을 갖출 때까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뭐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치장 이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치라는 개념이. 그리고 예치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내 물건을 수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맡겨두는 겁니다. 마치 예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치죠. 내가 내 의도로 맡겨두는 것이 예치가 되겠고요. 유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실무에 계신 분들은 뺏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약사법 같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세관에서 그것을 이제 뺏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한다라고 하고 유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206조 유치와 예치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2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유치 자리에 여러분 예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물품이다? 기본적으로 1번 여행자의 휴대폰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폰 속에 이제 의약품들이 다량으로 또는 과다하게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것 같은 그런 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네, 그리고 2항 보시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서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약사법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또는 거기다 1번이라고 하시죠.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여기다가 여러분께서는 1번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반송되는 경우에다가 2라고 하나 써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의 해제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시죠. 사유를 3개를 줄 겁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유치의 해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해당 사유가 해소가 되었거나, 즉 약사법의 규정을 충족했거나, 그리고 반송하는 경우, 그냥 수입 안 하겠습니다.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갖고 나가게 되면 이제 반송하게 되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식약청에서 구비할 서류들을 잘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소하게 된다. 유치 해제 사유는 딱 두 가지다. 세 가지를 제시하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 거기 형광펜 하시고요. 그게 예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세관장에 신고하여 일시에 예치할 수 있다. 마치 예금을 넣듯이 내가 내 의사대로 수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맡겨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치는 이제 뺏긴다라는 개념으로 실무에서는 쓰인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요건 구비를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7조 가시겠습니다.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1항 보시면 206조에 따라서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이걸 유치 장소 또는 예치 장소라고 하는데요.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보시면요. 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해서는 160조 4항부터 6항, 여기 160조 규정이 바로 폐기 규정입니다. 폐기 규정. 네, 그러니까 폐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치 예치한 물품의 경우에도. 그리고 170조, 이 170조가 바로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입니다. 170조 써보실까요?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그래서 우리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우리 6월의 범위 내에 정하고 세관장이 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육관관세 이렇게 암기하셨던 거 기억나신가요? 육관관세 그렇게 암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70조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그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요게 6월과 3개월 연장 가능이 바로 유치 기간이기도 하고 예치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준용한다고 하거든요. 170조 지정 장치장의 장치 기간 이 규정 준용한다. 즉 예치 기간과 유치 기간은 6월과 3개월 규정이다. 네, 관세청장이 정하는 6개월과 세관장이 정하는 3개월 연장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8조부터
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8조부터 212조까지 규정은 매각 규정이 되겠습니다. 써놓으시죠. 매각 규정. 그래서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이 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6월과 3개월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매각 처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3항 보시면요.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 이 원활한 통관이라는 건 빨리 물건을 뺄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서 준용되는 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하는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빨리 빼나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는 뜻을 우리가 통고할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쉽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하실 것은 유념하실 것은 유치 해제 사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